지역가입자가 되시면서 건보료 부담을 좀 많이 느끼게 되세요. 이 정도로 확 부담이 줄어드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정말 아마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많은 지역가입자분들께서 현업에 계실 때는 직장가입자로 건보료가 되어 있다 보니까 딱히 건보료에 대해서 뭐 공부하거나 관심 갖거나 알아보거나 이럴 만한 거리가 아니셨었는데, 퇴직하시고 나시면 지역가입자가 되시면서 이제 건보료 부담을 좀 많이 느끼게 되세요. 그러면서 관심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자 하시면서 이것저것 많이들 이제 검색을 하실 텐데, 그냥 딱히 검색하고 알아보셔도 이렇다 할 만한 방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기껏해야 이제 임의 계속 가입자 정도 수준인데, 그런 건 사실 3년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미봉책인 거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좋은 방법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정말 아마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모를 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알고 나면 야, 너무 쉬운데? 이런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건보료를 줄이시는 데 성공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알아보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퇴직하고 났더니 건보료가 40만 원이 나오더라. 이거 굉장히 부담이 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데, 이분들께서 저희랑 상담하시고 컨설팅 다 끝나고 나시면 보통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시면 건강보험료를 이 정도 부담하십니다. 뭐 32,000원, 64,000원 이 정도로 확 부담이 줄어드세요. 근데 이게 금액이 줄어든 것도 줄어든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건보료 3만 원 낼까? 뭐 6만 원 낼까?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건보료는 그냥 부과되면 내면 끝인 거지 선택하시고 마시고 자시고 할 뭐 이런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시스템으로 딱 갖추시게 되면은 내가 건보료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0만 원 내시다가 3만 원 내셨을 때는 뭔가 있겠죠. 가운데 뭔가 알아보고 공부하고 행동으로 옮기셨겠죠. 그럼 이분께서 뭘 알아봤으며 뭘 공부했고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가 오늘 영상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은퇴한 지역가입자분들께서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재산과 소득을 줄인다. 근데 싫죠. 재산과 소득을 줄이면서까지 건보료를 줄이는 건 사실 어찌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건보료 좀 내더라도 소득을 늘리고 재산을 늘리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양자가 되시는 건데, 피부양자라는 건 나라에서 정해놓은 일정 요건에 충족하면 보험료를 안 내게 해주는 제도잖아요. 근데 그 요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영상 안 보시죠. 건강보험에 벌써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제 은퇴하신 분께서 다시 또 괜찮은 직장에 4대 보험 적용 받으면서 취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번도 2번도 3번도 딱히 대안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냐? 아니,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찍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을 텐데, 그 방법은 바로 셀프 고용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정말 안 풀리던 너무나 어려운 문제도 생각이 탁 바뀌면 너무나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 이에 해당한다라고 보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 거냐면, 보통은 우리가 직장가입자가 될 때 남이 만든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직장가입자라는 거는 남이 만든 회사에 취직해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해도 직장가입자가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회사를 만들었고 제 회사에 제가 취직을 해서 대표이사로 취직을 했겠죠. 그래서 저도 직장가입자 신분을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께서 어떤 법인을 만드시고요. 그 법인에 여러분이 이제 대표이사로서 취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직장가입자가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법인을 만든다 치자. 뭐 법인을 만드는 거야.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상담받고 행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면은 법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나 쉽죠. 근데 그건 그거고 법인을 만들어도 법인 회사가 돈을 벌어야 나한테 월급도 책정하고 월급이 나와야 직장 가입자로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건 내가 만든 법인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는 사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직장 생활만 오래 했었지 내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매출을 만들고 이런 거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이실 겁니다. 저도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신 거고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포기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법인 회사를 만드는 건 할 수 있으시다면 법인이 돈을 버는 것만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법인이나 개인이나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근로소득,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본소득, 돈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법인의 자본소득에 조금 집중할 필요성이 있고요. 개인도 직업이 있듯이요, 여러분. 법인도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건설에서 돈을 버는 곳은 건설업이라고 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 걸 서비스업이라고 하고, 광고하고 돈을 버는 법인을 광고업이 직업인 거죠. 근데 돈으로 돈을 버는 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업입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대부업 그러면 또 이제 색안경에 사실 우리가 끼어지잖아요. 근데 대부업이 나쁜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대부업을 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는 거지 대부업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 있는 것 뿐인 거죠. 뭐 건설업을 하시는 분 중에도 나쁜 사람 있겠죠. 뭐 광고업 하시는 분 중에도 요식업 하는 중에도 나쁜 사람은 어디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그 업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대부업도 마찬가지로 저는 주변에 대부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지 않습니까? 다들 그냥 공무원 퇴직하시고 뭐 대기업 퇴직하시고 사업하시다가 이제 좀 정리하고 또 이렇게 대부업 하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냥 재테크의 수단인 거지 저희가 뭐 진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막 빌려주면서 이런 대부업을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인 대부업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돈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있는 그게 바로 대부업이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대부법인을 만들게 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요거를 좀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으로 만약에 내가 목돈이 있어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기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개인 이자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소득은 국세청에 보고가 되고 국세청은 그 이자 소득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가 좀 높게 부과가 되는 그런 로직으로 건보료가 계산이 되어지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요. 법인을 만들면 보통은 법인 만드신 분들은 GPL 채권에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또 저희가 GPL 채권은 또 명가인 회사이지 않겠습니까? GPL 채권 투자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하셔도 다 상관없습니다. 대부 법인을 만드신 다음에 GPL 채권 투자를 보통은 하시게 되고요. 그럼 이자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때는 이자 소득이 아니고 이자 매출이겠죠. 왜냐하면 법인이 받는 거니까. 그러면 법인이 GPL 채권 투자를 해서 이자 매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번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법인이 돈을 번 거예요. 그렇죠? 나랑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법인이 돈을 번 거지 내가 돈을 번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돈을 버는 거냐면 법인한테 월급을 받으면 그때 우리는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월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지역가입자다가 드디어 직장가입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 건 이자 매출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기장료나 뭐 협회비나 등등 이런 비용을 충당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법인에 들어온 돈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법인 카드를 활용을 하면서 나의 소비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이제 GPL 채권이라는 게 되게 생소할 수 있으신데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주고 연 8% 이자를 받는 거고
있고요. 원래 채권이라는 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만기 되면 원금 돌려받는 거, 그게 채권이지 않습니까? GPL 채권은 돈 빌려주고 연에 8% 이자 받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L 채권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영상을 또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큰 구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대부 법인을 만드시고 GPL 채권 투자를 하시고 법인이 이자 매출을 받게 되고 나는 급여를 받는다. 그로 인해서 직장 가입자가 된다. 그 결과 건보료가 32,000원, 뭐 64,000원 이렇게 책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 예시를 좀 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예시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실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분께서는 아파트 10억짜리를 갖고 계셨고요. 예금으로 한 3억 정도를 넣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연금 소득은 연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 예금이 이자가 요즘에 한 3.3%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금 이자는 1년에 990만 원 정도가 있으셨습니다. 이거 월로 따져보면 연금은 한 달에 한 125만 원 정도, 은행 이자는 한 70만 원 정도가 환산으로 보게 되면 소득화가 되는 거고요. 건보료가 이런 경우에 한 29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실소득은 들어온 거에서 건보료 나가는 거 빼면은 1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분께서 이제 보통 어떻게 바뀌시냐면, 아파트는 그대로 있으신데 예금으로 있던 3억을 대부 법인을 만드신 다음에 GPL 채권으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은 똑같이 받으시죠. 근데 이자 소득이 확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이자 소득이 990만 원이었는데 이자 소득이 8% 이자를 적용받게 되니까 연에 2,400만 원이 되고요. 대신에 법인을 만들었다 보니까 법인은 매월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연으로 환산을 해보면 384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다시 월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연금 125만 원 똑같고 GPL 채권 이자가 확 늘어납니다. 원래는 은행 이자가 70만 원이었었는데 GPL 채권 이자는 166만 원을 매월 따박따박 월세처럼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받는 건 아니죠. 법인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건보료가 3.2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고요. 법인 비용이 32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실소득은 255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법인에 남아있는 돈 255만 원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정 부분은 급여로 빼고 일정 부분은 뭐 법인카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저 돈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기존에는 165만 원이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165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255만 원으로 확 늘어난 거예요. 거의 9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진짜 많은 거죠. 우리가 1,000만 원 벌다가 1,090만 원 벌어도 그 90만 원은 좀 큰 돈이거든요. 근데 165만 원에서 이게 90만 원 늘어난다? 이거는 저는 제 사례들을 보니까 고객분들 보니 삶의 질이 진짜 많이 바뀝니다. 네, 그냥 한 달에 한번 영화 보시던 거 뮤지컬 보시게 되고요. 뭐 돼지고기 삼겹살 저녁 반찬으로 드시다가 소고기 한 달에 한번 드실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게 되고요. 뭐 OTT 서비스, 넷플릭스 이런 거 하나만 보시다가 디즈니도 보시고 티빙도 보시고 약간 이렇게 소소한 금액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바꿔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진짜 삶이 진짜 많이 바뀌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GPL 채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또는 좀 그런 게 난 좀 낯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법인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예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인 명의로도.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조금 부담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도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법인 플랜을 활용을 하실 거면 대부법인을 통해서 GPL 채권을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인인데 내가 실제로 뭔가 법인을 통해서 사업할 거리가 있으시다. 근데 내가 그걸 뭐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으시다. 그런 분들이라면 법인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기는 한데, 그냥 재테크 목적으로 일반적인 대부법인이 아닌 법인 설립해서 이렇게 예금 넣어서 이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약간 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효성도 실효성이지만 법인은 그 사업 목적이라는 걸 정관에
넣게 되거든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으신데 법인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실제 영업행위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근데 반면에 대부법인은 그냥 사업 목적 자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매출을 얻는 것, 이게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법에도 저촉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꺼리낄 게 없다. 그리고 이렇게 실효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대부법인의 컨설팅을 하게 됐던 겁니다. 어떤 방법들,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막 찾다가 보니까 야, 대부법인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지금 한 5년 넘게 해오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어디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나 유튜브에서 이런 법인 관련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제 그래 실효성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5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좀 답변을 드리자면,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의 매력은 회사가 반 내주고 내가 반만 내면 되는 게 매력인데, 회사가 사실상 내 거라면 그냥 내가 다 100% 본인 부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맞는데 이게 32,000원 건보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회사 부담분과 개인 부담분 다 합친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여기 뭐 건강보험이 14,380원, 18,880원 써 있지 않습니까? 두 개 합친 게 한 16,000원 정도가 되고, 이게 개인 부담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부담분은 32,000원이 아니고 16,000원 정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회사 부담분도 한 1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 두 개 합쳐서 32,000원인 거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 내가 다 100% 본인 부담해도 32,000원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설립하려면 사무실 임대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이죠. 그게 건보료보다 돈 더 많이 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법인 운영비용 고정적으로 32만원 들어간다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저희가 이 컨설팅을 오랫동안 하고 많은 분들께 하다 보니까 그냥 사무실을 임대하는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월에 11만 원에 공급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저희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 32만 원에 다 사무실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무기장료도 월 15만 원씩 나간다. 맞아요. 맞는 말인데, 보통은 개인 사업자가 11만 원, 법인 사업자가 16만 5천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나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32만 원에 이미 다 기장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딱히 이거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법인 운영이 쉽냐? 하던 사람이나 하지, 평생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법인이랑 운영하고 관리하겠느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 몇만 원 좀 줄이자고, 그 조금 이득 보자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고 막 흰머리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저희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법인 운영을 혼자 하시면 당연히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은 자가 새로운 뭔가를 계속 할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랑 함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 운영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진짜 거의 1도 없게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인데, 일단 설립 단계부터 보더라도 이런 절차들을 진행될 겁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리고, 법인 설립할 때 신경 쓴 거 챙길 게 이렇게 많이 있기는 해요. 설립 단계에서만 이렇게 많이 있고 운영할 때 사실 많이 없긴 한데, 아무튼 설립할 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행생 고객용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 고객분들은 아까 이렇게 많던 거에서 딱 보면 회색 깔로 바뀐 것이들 있죠. 이거는 저희랑 저희 세무사랑 저희 법무사가 다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은 까만 것이 몇 개, 뭐 인감도장 찍어주시는 거, 뭐 잔고증명서 발급받으시는 요 정도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딱히 하실 게 크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설립이 끝나고 나시면 운영할 때 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 다 이렇게 안내를 다 저희가 해놓습니다. 이렇게 뭐 자주 묻는 질문도 다 정리해 놓고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다 넣어 놓고요. 뭐 급여를 받는데 뭐 이런 것들, 건보료 관련된 거 뭐 등등등 다 넣어 놓고, 세금 달력
언제는 무슨 세금 나가고 무슨 세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올려놓고 해놓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것만 기억하셔라 이런 거 얘기해놓고 또 한 라인이죠. 한 라인 뭔가 궁금할 때 바로 세무사, 바로 법무사, 바로 행센으로 전화할 수 있는 그 연락처들을 다 저희가 공개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대부법인 만드셨던 분들 중에서 이 법인이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네요 라고 하셨던 분 여태까지는 아직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다들 잘 활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또 법인세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2만 원 이거는 월 고정 비용이고요. 또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 뭐 6개월에 한 번 나가는 거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월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법인세 포함해서 월에 한 5만 원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뭔가를 못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서두에 40만 원 정도 내시던 분들이 어떤 걸 알아보시고 공부하고 행동으로 옮기셨더니 3만 원대로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분들께서 어떤 걸 하셨는지 강법론 쪽인 걸 좀 개괄적으로 큰 틀을 좀 안내 말씀드렸고요. 정리해보자면 사실 이런 거죠. 첫 번째로는 지필채권 공부를 하셨고요.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할지 말지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을 먼저 보내보신 거고 이 자체가 괜찮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대부 법인에 대한 거 한번 진행해보자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지필채권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 신고하고 월급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신 거죠. 이게 답니다. 이 하는 모든 과정에서 당연히 조력자인 저희가 기여를 한 바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컨설팅 할 때 이제 저희 통해서 하시는 비용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330만 원 받습니다. 330만 원 받아서 이런 거 다 안내해드리고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법인 설립하셔서 행세인과 거래를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은 저희가 이 금액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은 또 저희한테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많이 또 거래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안 받고 무료로 또 컨설팅을 받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죠. 그래서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께 오늘 이 영상이 실질적으로 조금 공부할 거리가 될 수 있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정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황금 열쇠 같은 컨텐츠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좀 정리하려고 하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배움은 새로운 문을 여는 황금 열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황금 열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대부 법인을 통해서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전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